오늘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 이런 방송을 하려 했는데, 이 후보가 이기려면 뭐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혹은 뭐 윤석열 후보의 엄청난 리스크가 떠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선거 끝났다 이렇게 해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나도 엄청난 떡밥을 던져줬어. 네, 13일 오전에 안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경선으로 하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 없다고 했지만, 원래 그 정치인의 워딩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니까.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래도 불씨를 살려놓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번 단일화 제안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짚어줄게. 나는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잘한 선택으로 이걸 보고 있어. 첫 번째는 시기가 좋던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 좀 가라앉았지만 윤 후보가 삽질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서 15%? 뭐 20% 가까이까지 나온 적도 있었지.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기려면 단일화는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이제 타이밍이나 제한 방식이 문제인데, 오늘 보면 선거 등록날에 그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 어쨌든 등록을 했다는 건 나 너네가 안 받으면 그냥 간다의 메시지를 준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안을 했으니 그쪽으로 이제 공을 넘긴 거란 말이야. 투표용지 인쇄가 2월 28일인데 27일까지는 단일화라 뭐 사퇴를 해야 후보 옆에 그 사퇴가 표시되거든. 그 이후에는 사퇴를 해도 투표용지가 그냥 그대로 나가. 뭐 원론적으로는 아예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 게 좋지만 사퇴 정도만 표시돼도 나쁘진 않은 거지. 이제 27일까지 한 2주 남았으니 충분히 단일화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기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되게 승부를 보기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남은 거의 한 2주 동안은 정책적인 뭐 그런 이슈적인 내용은 하나도 거의 안 나올 거야. 아마 단일화 얘기로만 쭉 채워질 텐데, 그게 단일화가 그 모든 것들을 빨아당기는 블랙홀 같은 거라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구도 자체를 이재명 후보는 거의 이제 사이드로 빠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거에 있어서 보수 쪽에는 되게 좋은 걸로 볼 수도 있지. 두 번째, 이런 방식이면 가능성이 있다. 선거 100일 전, 뭐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지금까지 다 이겼다고 하거든? 딱 한 번 빼고. 그게 이제 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인데, 그때 노통으로 단일화가 돼서 이겼지.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 단일화도 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단일화 안 되면 지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얘기가 좀 있어.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뭐 4월 재보궐 서울시장 상황이랑 난 좀 비슷하다 보거든. 3자 국면에서는 박영선, 오세훈이 좀 비등비등하고 안철수가 좀 떨어지는, 근데 양자 대결로 가면 안철수도 이길 수 있는, 뭐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승리를 했지. 이번 선거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진보 유권자인데 이재명 찍기 싫고 내가 보수 유권자인데 윤석열 찍기 싫은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보수 유권자에만 10몇 프로가 안철수한테 간단 말이야. 이제 진보 유권자들은 좀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받을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론조사 기관을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하는데 하나하나씩 고르고, 대신 여론조사 질문은 내가 정한다. 합산식으로 가자. 이게 뭐 적합도냐 선호도냐 뭐 이런 되게 미세한 차이지만 질문에 따라서 완전 지지율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되게 제안을 하고 모든 것들 갖고 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너가 보수 유권자야. 근데 윤석열이 사실 막 100% 마땅한 사람은 아니잖아. 뭐 정치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안 됐고. 물론 이제 4자 대선이면 윤석열 후보를 찍지만 단일화 여론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찍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지금 내 후보 중에서 제일 준비가 잘 되고 리스크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아니든 윤이든 단일화가 되면 그 사람 찍으면 되는 거니까 여론조사에서 무리하게 윤을 밀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시나리오를 안철수 후보 측은 굉장히 생각한 것 같고,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선거라는 건 가능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단일화는 명분상으로서 작은 후보가 좀 져주기 위한 그런 단계적으로 보는 경우도 실제로 되게 많거든. 정치공학적인 걸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은 쓴 것 같아. 물론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해볼 만은 하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거부를 하면 과거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예전 방송에서 한 말인데 정확히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수당들, 그러니까 국힘 계열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97년인가 02년도 대선 뭐 이런 거를 항상 기억하자 이런 거를 약간 외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뭐 97년도 대선도 사실 DJ가 이겼지만 그
그 이인재 후보가 표 많이 뺏어주고 DJP 연합하고 이해창 하드 병역 비리 뭐 이런 게 나와서 정말 겨우겨우 이겼던 선거라고. 그리고 02년도도 3자 구도면 다 이기는 건데 노무현의 그 승부수로 대역전을 한 거지. 그때 이 두 번 다 이기는 선거도 완전히 망쳤잖아. 완전히 사실 한나라당이 다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망했다고. 그래서 보수당들이 대선할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안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트라우마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사실 좀 냉정히 보면 4자 구도여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게 3주 4주가 적은 시간도 아니고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뭐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안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괜히 이러다 표 갈라져서 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어쨌든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난 이번에는 좀 후보 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부에서도 의견이 엄청 갈릴 건데 그나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 측에 안 끌려가려고 계속 단일화 제안 안 받는다고 했고 지금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좀 약간 시큰둥하게 좀 시크하게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야 내부 분위기 단속도 되고 어쨌든 단일화를 하더라도 밀리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단일화를 할까 안 할까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진짜 좀 계산이 나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국힘도 뭐 이렇게 지지율 단일화 이런 조사를 계속 돌렸을 거고 아마 이제 며칠간 또 돌릴 거야. 왜냐면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자기네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아까 말했던 문항 조사 같은 이런 거에서 협상에서도 쉽게 안 내주려고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좀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개인의 판단이 클 것으로 보고 안 하면 그런 세부적인 것 때문에 결렬될 거라 나는 보는 거야. 오늘 좀 오랜만에 정치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선거가 재미없어서 할 게 없더라고. 이렇게 재밌는 이슈가 좀 터져서 많이 해봤고 다음에 또 좀 정치 말고도 다른 얘기도 많이 해볼게. 오늘 영상 한 줄로 정리하면 안철수 정치 인생 중 최고의 신의 한 수를 던졌다.